도대체 건의는 안 한 범죄가 뭐가 있을까? 그냥 건의 하나만 갖고 범죄 박물관을 차려도 될 것 같은데. 자, 선거, 특히 김상민 지원에 관련한 개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드디어 박완수 경남지사 충성을 맹세하고 공천을 받았다는 그 박완수에게 김상민을 도와줘라라고 얘기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경남도지사는 윤한홍이 굉장히 탐내던 자리인데, 예, 한홍아, 너 딴 자리로 가라고 밀어냈죠? 그러면서 박아 넣은 박완수, 예. 자, 김상민 전 검사의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위해 명태균에게 부탁을 했던 기존 의혹에 이어서 지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김건희가 박완수 경남도지사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인 차모 씨에게도 김상민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마누라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밑에다 쭉 네. 주세였나?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국회의원 부인들 다 모아가지고 세미나하고 그랬구나. 세미나를 했대요? 모임을 했었잖아요. 그냥 부른 불러가지고. 거지 무슨 세미나예요. 세미나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요. 아니, 그 충성 맹세시키려고 불러 모은 거잖아요. 네. 니네 남편들 목줄 내 가지고 있어? 그 얘기 해주려고. 자, 이 사실이 어떻게 나왔느냐. 김상민 후보 캠프자가 김건희가 돕는다! 이런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휴, 참. 이거 보십시오, 후보님. 여사님께서도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사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딸랑딸랑해서 나 여사랑 친해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위세를 좀 해봐 말 그대로 호가호위 하려고 김건희 팔고 다니는 정치인 놈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김건희 팔고 다니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직접 개입을 했기 때문에 팔고 다니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나 이 자리에 완홍이 밀고 꽂아주신 분이 한홍이 밀고 그러니까 윤한홍이 밀고 나를 꽂아주신 분이 우리 여사님이셔.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뭐 창원공단뿐만 아니라 창원공단 10,000평에서 100만 평 된 10만 평에서 100만 평 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경남에 있었던 온갖 이권 사업에 건의의 입김이 작용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뜬금없이 용접기도 없이 열척을 수상버스를 수주한 그 경남 창원 그 업체도 뭔가 명태균의 냄새, 김건희의 냄새가 진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가 특검 조사에서 박완수 지사한테 김상민 검사 지원 요청했냐라는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겠죠. 당연히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도 아니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거 진술을 보면 거부했다. 아 뭔가 증거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새로 또 나온 거야. 잡은 거죠. 이건 내가 볼 때 국짐 전체 이 공천에 대해서 김건희가 당한 거 아닐까 이 정도면? 그렇지. 전국에. 지분이 50대 50이라 그랬는데 90대 10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거의 이 지방선거까지 한 거잖아. 국회의원 그러니까. 선거도 했는데 지방선거까지 했다? 와, 90대 10이라니요. 100%예요, 김건희. 아무튼 이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김건희가 진짜 지자체장까지도 팔아먹었는데 지금 금거북이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연차를 내고 일주일을 쉰다고 도망을 가더니 연차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서를 던지고 튀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웃긴다. 제가 이배용이라고 포털에 치니까 갑자기 금집들이 쫙 뜨는데요. 너무 웃기네요. 예. 자, 사퇴했구나. 매각매직 이배용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요게 금거북이 10돈짜리 들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 보여달라 그랬잖아. 사진이 안 나오잖아. 진짜 없어. 거북이 얼굴 좀 보자고. 내가 얼굴 보면 얘가 10돈짜리, 30돈짜리인지 안단 말이야. 근데 이 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예요. 연봉이 뭐 1억 4, 5천 이상 되고 이것저것 따지면 2억 이상을 받는 자리거든. 근데 그 자리를 500만 원 주고 뭐 금값 올랐다고 치고 700만 원 주고 그 자리를 받았다?
시세에 안 맞아. 공정 가격이 아니에요. 덤핑으로 던져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최소 100도는 줬다. 아니면 10마리를 줬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가 뇌물, 그리고 연루돼 있는 추가 범죄가 밝혀질까봐 튄 거예요. 겁을 먹고. 근데 사퇴했다 그래서, 네, 사표 수리하고, 그럼 안녕히 가세요라고 우리가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뭐 철저하게 잡아쳐야죠. 수사해야죠. 어? 그리고 이거 진짜로 10돈짜리 거북이 주고 저 자리 받았다 그러면 다른 데 자리 받은 놈들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건이가 얼마나 돈을 밝히는데. 서희건설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거기는 1억 정도 그 금붙이만 이렇게 다이아 뭐 이런 거 있잖아.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단가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여죄, 추가 뇌물 공여에 대해서 빨리 추가 수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장관급은 뭘 주냐면은 관용 차량 운전 기사 별도의 집무실 제공, 전용 비서실, 그러니까 비서관 수행 비서, 그다음에 장관급 연봉 지급, 필요시 공관 경호 지원까지 하고 국제 교류할 때는 국가대표 사절의 역할도 하고 국무회의 등 이런 결정 과정에 참가 권한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 10돈짜리 그걸로 되겠어? 안 돼요. 내가 그 돈이면 내가 20돈 줄게. 그 자리 놔줘. 나 2배 쳐줄게. 아이씨. 아무튼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는 정보들을 조금씩 흘려내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김건희가 매번 특검에 나오는 이유가 얘네들이 도대체 뭘 확보했나, 증거를 뭘 확보했나, 확인하러 이걸 나오는구나. 확인하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쟤들이 왜냐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왜냐면 지가 지은 죄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 뭐를 물고 들어오는지 거기에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뭐까지 찾았는지를 좀 확인을 하되 대신 진술은 안 안 하는 합니다. 거지. 그리고 그 가갖고 변호사들한테 얘들 이것도 알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 요지랄 하려고 특검에 와서 입 딱 아.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 주가 조작 선수가 도이치모터스 때 지금 내사 중이랍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세가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걸 깨 뭉갰다는 얘기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또? 자, 주가 조작 선수이자 김건희 계좌 관리인인 A씨가 김건희한테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내사 중이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시점이요. 2012년 3월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이던 윤석열과 결혼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라고 합니다. 어허.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김건희가 알려준 게 아니라 A가 미리 알고 김건희한테 어떻게 우리 들켰어요, 젖댔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김건희 여유 있었던 거지. 걱정하지 마. 내가 무마시켜줄게. 라고 해갖고 이때 당시에 있는 내사를 무마했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왜냐면 그때 내사에서 결과가 나온 게 없었으니까. 그게 어떤 검찰 수사로 연결이 안 됐으니까. 자, 이 A씨가 언급한 경찰 내사는 무려 8년이 지난 2020년에야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심지어 검찰 수사는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금방 지나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특검은 김건희가 이미 10년 전부터 수사당국 움직임을 주가 조작 일당과 공유받았다는 점을 공모의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감찰했을 때 그 감찰을 했던, 내사를 했던 담당 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일단 뭐 내사를 경찰이 했으니까. 있던지 간에 또는 사료가 있고 당시 담당자가 있을 거잖아. 경찰의 내사를 멈춘 검찰 쪽에 있긴 있었겠지. 그렇죠. 이것까지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조집은 나오는 거지 뭐. 근데 윤석열은 하도 많이 해갖고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 언제 거 얘기하냐고. 그렇지. 그랬지. 언제 거 얘기야? 구체적으로 몇 년도 거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결혼당한 날, 결혼당한 그 년도 있잖아. 그때 기억해봐. 이렇게 나가는 결혼당한 거지. 연도. 그러니까 경찰의 내사를
이 계좌 관리인인 A씨가 알 정도면은 경찰 쪽에서 흘러나온 게 있을 것이고 김건희한테 들어갔으면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찍어 눌렀겠죠. 그렇지. 조치를 검찰에서 했다는 거죠. 전화가 갔겠지. 그럼 경찰 쪽에서는 씨발 내사 중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새 나가가지고 야 검찰에 전화 왔다. 덮어라. 이랬겠지. 그래서 썩어 있다는 거야. 나라가 주가 썩어 조작을 있어. 한 범죄보다요. 이러한 주가 조작에 대한 정당한 수사나 감사를 무마시킨 이 죄가 훨씬 더 커요. 근데 물론 이 죄는 윤석열이 뒤집어 써야 되겠죠. 나는 권한이 없어요. 남편이 알아서 해줬다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아무튼 얘네들의 주가 조작은 이미 12년 전부터도 업계에서는 유명했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윤석열도 알았다는 소리야. 네. 이 정도면. 이게 이 짓거리를 무려 20년 가까이 해와서 헤쳐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희가 이런 돈 장난질에 나서니까. 이 정도였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걸 캐치를 못했겠냐고. 저는 이거 캐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덮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당시에 법무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요. 얘네들의 지금 하는 힘을 보면 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맞아요. 하고 싶은 대로 수사하고 결론 내고 싶은 대로 결론 낼 수 있는 권력들을 이미 20년 넘도록 30년 가까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힘써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들만의 카르텔이 공고하게 이미 30년째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쪼개버려야 돼.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뭐 그와 관련된 각종 금융사고,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사실상 검찰이 공범으로 다 끼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금융 다단계 사업까지 온갖 코인 사건들까지 뭔가 구리지만 결론적으로 해결이 제대로 안 됐던 그 모든 금융사고에는 검찰이 뒤에서 동업자 내지는 방조범 내지는 수습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것들이 실제적인 주범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 해왔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발생한 이 범죄 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20년이 넘게 해먹었으면. 어마무시하겠지. 어마무시하겠지. 어마무시한 자금들, 비자금들이 이런 방식으로 조성돼가지고 어딘가에 저수지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거대 카르텔의 배후에는 이 돈들이 사실상 활동자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국가에 환수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같은 행보겠지만 예성이가 나는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요. 친하지도 않아요. 라고 잡아떼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이명신 모빌리티가 만들어냈던 불법 자금들 100억 원 가까운 180억 중에 105억 원 가까운 돈들이 사실상 중간에서 70억 이상이 사라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먹었을까? 네. 김혜성과 관련된 회사 IMS 모빌리티가 아이명신. 네. 네. 카카오 모빌리티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84억 원 중 105억 원을 자회사에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2억 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3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특검이 쫓고 있는데요. IMS 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대표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IMS 모빌리티는 무슨 얘기냐. 73억 원이 회사 운영비로 사용됐거나 계좌에 남아있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를 근데 왜 계속하고 장부에 있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돈이 분명히 투자는 받았는데 집행됐다고 니들이 장부로 꺼내놓은 게 32억이고 나머지 73억이 없어진 거잖아. 그리고 그 32억도 예성이가 마누라한테 명의로 돌려가지고 다시 돈을 빼내긴 했는데 그 돈도 지금 예성이가 갖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 32억이 지금 배임 혐의로 적용된 거거든요. 근데 예성이가 32억이 지금 있냐고. 뭐 12억인가 15억인가 강남에서 전세 산다며.
아니 이만큼 돈을 빼먹었으면 어디다가 제대로 된 번듯한 집 하나도 못 샀겠냐고 얘도. 베트남에 리조트 샀다며요. 그래서 딱 그 계산을 하면 12억은 저기 전세금으로 빌려준 거고 예성이 몫이 딱 20억이 아니겠느냐. 그럼 73억은? 응? 남은 73억은? 아니 저기지 건이 거지. 깔끔하지. 73억 중에 전세금 12억을 보태야 돼. 아, 보태요? 보태가지고 계산을 하면 딱 82억이 되는, 85억이 되는 거죠. 이게 건이 몫이야. 건이는 비율이 확실해. 8대2. 다 8대2 법칙으로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빌려준 전세비 빼고 나면 20억 예성이가 이거 중간 관리하면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70억 뒤질라면 쉽게 뒤져요. 어차피 입금하고 난 다음에 회사 통장을 통해서 빠져나갔을 거 아니라고. 다 있을 텐데, 금방. 아니면 찾을 그걸 수 있을 관본권으로 찾아갖고 가지 않은 이상은 텐데. 어떻게든 온라인 안에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거기하고 연루된 계좌는 비록 그 명의자가 김건희가 아닐지라도 아닐지라도. 이게 분명히 김건희 쪽하고 저수지랑 연결돼 있는 계좌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수사를 확대해야 됩니다. 뭐라도 한 꼭지만 찾으면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중간 계좌들을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타고 들어가면서 그 돈의 최종 종착지, 거대한 저수지가 어디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특검 잘하고 있고요. 얘네들 다 사형시키는 거 저 찬성합니다만 그거보다도 얘네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뽑아먹은 그 돈을 환수하지 못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환수해야 돼. 돈을 환수해야 제일 됩니다. 중요해, 그게. 그래야 재발 방지도 됩니다. 나 약간 순간 소름 끼친 생각했는데 5년 후에도 우리 이 시간에 아직 저수지가 다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조수지를 계속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김건희, 윤석열의 사형이 아니야. 얘네들이 헤쳐먹은, 얘네 동업자들이랑 같이 해먹은 저수지를 찾아내서 그 돈을 환수를 해서 그걸로 국채도 좀 갚고, 국민 복지에도 좀 쓰고, 보상금도 좀 나눠주고, 그런 용도로 한번 써봅시다. 범죄 수익은 당연히 국고로 환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우리 5년 내내 도대체 이 인연이 어디까지 헤쳐먹은 거야? 뭐 이러면서 5년 내내 이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만, 정의 구현은 재산 몰수, 돈으로 한다. 숨어있는 비자금 환수에서 나온다. 그래야 쟤들이 사형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아, 그치. 돈 뺏기는 걸 더 싫어. 돈 뺏기는 거를 거지 되는 게. 정말 고통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 쟤네들은 돈이 가장 아킬레스건이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그렇게 많이 헤쳐먹었으면은 조금 어느 정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누수에 대해서는 조금 포기할 법도 한데, 와,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권력은 무상하고 언젠가 시절이 바뀌면 돈만 있으면 정치를 사가지고 또다시 자기를 사면시켜 줄 수 있는 정권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여론도 돈 갖고 언론을 사면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뺏어버리고 그런 돈을 조성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예.